그러나 마음은 남편만큼 편치 않았다. 주위엔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중국어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그들의 관심은 수학, 그리고 선행학습에 온통 집중돼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주위 엄마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선행이라는 말인 것 같다. 선행은 언제부터 시켜야 하나? 선행은 어디까지 시켜야 하며 몇 바퀴를 돌려야 하나?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나? 선행이라는 그 단어는 워낙 자주 들리기도 했지만 들을 때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는 몹쓸 단어이기도 했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엄마에게 그랬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유아였던,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영어 유치원,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은근히 주눅들게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선행이라는 말이 더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초등 수학은 유치원 때 때고 중등 과정은 초등 때, 고등 수학은 중등 때 때라던 그 당시의 이른바 선행학습의 타임테이블. 그런 말들은 내게 괴담처럼 들렸다. 초등생이 고등 수학을 척척 푼다는 요즘 고강도 선행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당시에는 초등생이 중3 수학만 풀어내도 괴물처럼 보였다. 그게 가능할까도 싶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었다. 그 시간표대로 초등 때 이미 중등 수학을 마스터한 아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이 친구들 대부분이 선행학습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 학기 예습 수준의 미약한 선행이라도 제 나름의 속도로 추월차선에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중국어와 한자 교육에 집중하던 동안의 말이다. 이윽고 초등 4학년쯤 되니 엄마들이 내게 묻기 시작했다. 수학학원 어디 다녀요? 그럴 때 대답하기가 난감했다. 안 다닌다고 말하면 그 엄마 얼굴에 의아해하는 빛이 스쳤다. 공부를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초등 고학년이 되도록 수학학원을 안 다닐까 하는. 수학 대신 매일 중국어 학원에 보낸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면 엄마들은 당황한다. 무슨 사정이 있나 하고 그쯤에서 화제를 돌리는 엄마들도 있지만 좀 더 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은 엄마들은 중국어 그만 시키고 수학학원 보내야 한다고 나를 설득하곤 했다. 살다 보면 내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인가 싶을 때가 있다. 고립되거나 도태되지 않으려면 우물밖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그럴 때 바깥 세상 소리들은 나를 심란하게만 만들 뿐 우물벽을 타고 기어오르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옆에 있던 다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봐야 정신이 번쩍 드는 법이다. 마침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이와 같이 중국어 공부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중국어를 접고 수학과학 선행학원으로 옮겨간 것이다. 똑똑하고 재미있는 데다 심성도 착한 아이여서 우리 애도 나도 참 좋아하던 친구였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친구 엄마가 강남의 어느 유명 컨설턴트에게 학습 컨설팅을 받으러 갔다가 따끔하게 야단을 맞았단다. 의대나 공대에 가려면 수학 선행을 미친 듯이 달려야 할 때에 무슨 중국어의 한자 교육이냐고. 우물박 소음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 단짝이 떠난 빈자리는 꽤 컸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우물박 세상에 진짜 관심이 갔다. 수학 선행 학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보았다. 중고등 자녀를 둔 선배맘들 의견도 들어보았다. 그런데 나오는 대답이 그야말로 제각각이었다. 선행은 무조건 빠르게 몇 바퀴 돌리라는 사람과 천천히 다져가며 나가라는 사람, 사고력 수업을 병행하라는 사람과 무조건 선행 진도 빼기에 올인하라는 사람. 애초에 강남의 유명 학원으로 보내라는 사람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람. 선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아마도 뭔가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애매한 대답이 제일 많았다. 내가 학원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동안 줄기차게 들었던 얘기는 하루빨리 선행학원에 보내야 한다였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시작하자 엄마들로부터 각양각색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깨달았다. 소극적으로 피해 다니는 사람은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풍문이나 괴담만 잔뜩 듣게 된다.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생생한 경험담을 듣게 된다. 선행학습에 대한 엄마들의 경험담도 그랬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모범 답안은 없었고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케이스 같은 것도 없었다. 중구난방의 경험담을 퍼즐 맞추듯 맞추어 전체 그림을 짐작한 뒤 내 퍼즐 조각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 얘기를 두루 듣고 내린 잠정적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 선행학습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물론 선행 없이도 수학의 고수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중간고사 100점을 맞는 우등생이 되기는 어렵다. 선행은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자들이 대부분 고강도 선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안 할 수는 없다. 선행을 하면 약간은 도움이 된다.
지능이 따라주고 욕심이 있는 아이에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만 선행이 독이 되는 아이도 있다. 지능이나 기질이 안 맞는 아이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선행을 시켜봐야 한다. 해보고 잘 맞으면 속도를 차츰 높이고 잘 안 맞으면 늦춰야 한다. 아이가 불행해하면 미련 없이 접어야 한다. 우물을 빠져나와 또 다른 우물로. 아이가 4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 남편에게 말했다. 5학년부터는 중국어를 그만두고 수학학원에 보내겠다고. 중등 수학 과정을 공부하게 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초등 5, 6학년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그건 집에서 내가 가르치겠다고 했다.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다. 그때 왜 중국어를 계속 고집하지 않고 내 뜻을 받아주었느냐고 훗날 남편에게 물으니 그만큼 내 표정이 결연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의 나는 나름 중대한 결심을 한 참이었다. 이제 엄마들 무리에 끼겠다고. 선행 학습도 열심히 시키고 소문으로만 듣던 레벨 테스트라는 것도 받아보겠다고 말이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사실 출발이 늦어서 쫓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렵게 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었다. 출발이 늦었다고 허겁지겁 쫓다가 엄마들 무리에 휩쓸리는 것. 방향도 모르고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아이도 나도 지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라는 또 다른 우물에 갇힌 꼴이 되지 않을까?